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 뉴스 필리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시간에 전해드리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날에 전해드릴 뉴스는 사실 전날, 그러니까 어제 밤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뉴스 선정을 마치고 전해드릴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가 방송 당일 아침에 특별한 뉴스가 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정리해 두었던 내용대로 방송을 전해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교민들과 함께 나눌 소식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제 하루 동안 한국과 필리핀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뉴스들,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뉴스는 한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9월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판문점 북측에서 2차 회담이 열렸었죠. 그러니까 이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건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협정 등에 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의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상회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 일정의 상당 부분이 바로 언론의 생중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생방송을 위해서 우리 언론사의 중계차들이 미리 북한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 센터도 서울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평양으로부터 영상이 전송이 되면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찾는다면 남북 정상의 만남을 정례화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양 정상이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만큼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정상의 만남을 정례화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국에 앞서 대통령도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은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멀게만 느껴져 왔던 한반도의 반쪽, 북한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좀 살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환율 소식인데요.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고 있는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필리핀 경제를 분석하면서 내년도 페소화의 환율이 달러당 58페소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은 올해 말 필리핀 페소화 가치가 달러당 55페소까지 떨어지게 되고 내년까지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여서 결국 58페소대까지 페소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필리핀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옴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을 비롯해서 필리핀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돼서 지난 8월 조사되었던 물가 인상률 6.4%에 2.4%가 초과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올해 7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났죠. 이번 보고서에서는 130억 달러에서 무려 72%포인트가 늘어난 224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폭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페소화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경제 분석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예상값을 넣으면 결과값이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전망은 그저 전망일 뿐이고 실제 내년 경제 상황은 또 어떤 변수들이 필리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사항은 경제가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모두 나쁘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1달러를 수출하게 되면 그 1달러가 갖게 되는 가치가 55페소였을 때보다는 58페소였을 때 얻게 되는 국가 통계상 가치는 더 높아질 테니까요. 정부로서는 그리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회 전체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하는 문제일 텐데요. 전체적인 추세가 페소화의 가치 하락, 그러니까 달러당 페소화 환전 수치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태풍 움퐁 복구 작업 소식입니다. 이제 태풍이 물러가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태풍 피해가 집중되었던 북루손 지역은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루손 북부 바기오 지역에서는 총 39건의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인근 이토곤에서 발생한 산사태에서는 작업장 부근에서 태풍을 피하던 광부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망자가 64명이고 아직도 흘러내린 흙더미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도 40명을 넘어서서 최악의 경우 이곳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어제 뉴스를 통해서 필리핀의 인명피해가 25명 사망에 25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해 소식이 파악이 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쪽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들이 많은 반면에 루손 중부에서는 침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큰 상태인데요.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부들의 시름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태풍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듯 하니까요. 가급적 산악지대 등의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은 당분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당하신 지역에 빠른 복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앞서 전해드렸던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그렇고요. 필리핀에서는 태풍 소식이 모든 뉴스를 다 삼켜버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들이기 때문이겠죠. 저희 뉴스 필리핀에서도 우리 교민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또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연휴가 있죠. 외국 생활을 하면서 명절까지 다 챙기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이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의 가족들이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객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화요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